시장과 경제 그 뒷이야기 여의도계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하실 분들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오른쪽으로는 종구님 자리하고 계시고요. 제 왼쪽으로는 19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미국 모기지론, 모기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금융의 총알은 미국의 모기지예요. 모기지가 금융의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제도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지난 이제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우리나라의 성장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때 이제 설계가 잘못된 거, 제가 볼 때 가장 큰 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롭게 어떤 도약을 할 때가 되면 미국의 모기지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해요. 미국의 모기지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거하고 요거를 이제 비교하면서 들어갈 건데,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과 미국의 모기지 제도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가장 큰 차이점, 저희가 딱 들었을 때 알만한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좀 단기적이고요. 그리고 은행을 중심으로 한 간접 금융 상품입니다. 옵션이라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자를 갚습니다. 이자를 내고 원금을 그냥 유지를 하는, 물론 최근에 다른 상품들도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우리나라 아직도 여전히 커요. 근데 미국의 그 모기지라고 하는 거는 이자를 내는 게 아니고 원금을 갚는 겁니다. 주택의 감가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제 갚아 나가는 것이 모기지의 특징. 이거 갚는 겁니다.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은 내가 담보 맡겨놓고 빌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모기지는 갚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원금을 똑같은 것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기지는 갚아야 된다라는 거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안 갚나? 그러니까요. 예, 근데 못 갚는다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기업이면 내가 돈을 빌려서 하나의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갚는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근데 소비자는 아니 지금 쓰고 지금 이자 갚는 정도인데 이거 나중에 무슨 돈으로 갚아요? 소비자는 시간 지나면 나이 들어요. 소득이 줄면 줄었지 소득이 늘지를 않는다고. 지금 이자 내고 빠듯하잖아요? 영원히 못 갚는다예요.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내가 그냥 주택담보로 해서 돈 빌렸다. 이건 뭐냐면 원금 못 갚는다는 기본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일대 이미 그걸 알고서 제가 이제 이게 수천 년간, 5천 년간의 그 금융의 역사의 총알하고 이야기하는 게, 소비자한테 돈 빌려주면 원리금 균등분할 상한이 아니면 못 받아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슨 생각으로 담보대출을 받느냐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와이프한테 물어봤죠. 이거를 어떻게 갚아? 왜 갚아? 집 팔면 되지. 집값 오를 텐데. 이거거든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수단은 집값이 오르면 그거 팔아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택가격 상승을 이미 전제를 하고 대출을 받는 거죠. 직접 금융시장을 이용하고 채권 발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로 가요. 미국 정부가 금리가 떨어졌을 때 현금을 왕창 인출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것이죠. 모기지는 내가 갚다가 못 갚으면 집으로 갚으면 돼요. 네. 우리는 무조건 돈으로 다 갚아야 돼요.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 기반이에요.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늘고요. 금리가 줄면 이자 부담이 낮아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기반이에요. 금리가 내려가면 그 혜택을 봐요. 금리가 올라가도 그 피해를 보지 않아요. 그게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변동금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왜냐하면 은행 중심이에요. 우리는 은행 중심. 미국은 영미금융은 채권 중심이죠. 직접 금융이라고 해요. 우리는 간접 금융이라고 합니다. 은행이 이제 금융을 처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해주고 그걸 깔고 지가 깔고 앉아 있어요. 자기 자산으로 깔고 앉아 있고 자기 부채로 예금 받아서 요걸 이제 돈을 메꾸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가령 1억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요 1억을 빌려준 요 증서를 우리나라 주택금융공사 같은데 팝니다. 그리고 자기는 수수료 1%만 먹어요. 이걸 묶어가지고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게 다 정부가 이제 지급 보증을 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채권은 부도 위험은 없이 나가요. 뭐 서프라임 때는 왜 그랬냐? 서프라임이라는 거는 요런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그냥 민간이 지그가 알아서 하는 지그가 처음에 모기지 받는 사람들은 92%가 요 코스로 갑니다. 요 코스로 가요. 이 코스로 가는 사람들은 한 8% 정도. 근데 이게 서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막 갔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무너진 건데 요 시스템은 1930년대 만들어서 지금 이제 가장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것이죠. 이게 채권 시장이 커지고 장기 채권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원리금 균등분할 상한을 중심으로 해서 짜나가야 됩니다. 안 먹히는 거죠. 왜냐? 은행은 돈 벌고 싶은 거고 정부는 경기를 올리고 싶고 금리 낮추면 되지 않냐? 계속 낮췄더니 가계부채만 계속 증가하고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좀비 기업들만 금리가 또 높았으면 존재하지도 못할 만한 기업들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그냥 버티는. 또 좀비 기업이 뭐 고용도 유지하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비 기업들 때문에 이게 새로 태어날 기업들이 태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그걸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경기 나빠지고 금리 인하하고 이거는 굉장히 독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이건데 금리를 낮추면 경제가 좋아진다더라. 미국 교과서 열심히 봤죠. 낮췄거든요. 근데 뭐 낮춰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어요. 미국은 확 좋아지던데 왜 이게 저런 마법이 왜 안 생기지? 그냥 계속 금리 낮춰요. 돈을 더 많이 빌려줘야 되는가 보다. 돈을 계속 더 많이 빌려줍니다. 가계부채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안 좋아져요. 계속 나빠집니다. 일본이 그래서 그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속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제도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한데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는 껍데기만 뺏겨온 거예요. 금리 낮추면 되지. 아니 금리 낮추면 이 가계부채만 폭발하게 돼 있어요. 계속 이제 수렁에 빠졌던 거죠. 금리를 낮췄을 때 뭔가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제를 다시 이 레벨로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야지만 저금리 정책이라는 걸 쓰는 건데 핵심은 장기금리로 고정금리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금리 낮추고 하고 난 다음에 돈을 찍어서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찍어서 하면 그 돈은 전부 다 한국에서 남아있으면서 돈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에서 왜 인플레이션이 생길까요? 수요가 증가해서 아니 그냥 돈값이 떨어지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파국이 생기는 것이죠. 미국식의 제도를 껍데기만 본대요. 껍데기만. 금리 정책. 경제가 나빠지면 금리 낮추고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 올리면 된다. 함정에 빠졌어요.